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인문학 상계중학교 독서 토론 동아리 가운놀이 2024의 손재영, 송재영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예선전에서도 첫 번째 순서를 맡았었는데 이렇게 큰 무대에서도 또다시 첫 번째 무대를 맡게 되어서 기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떨리기도 하는데요. 그대로 또 용기를 한번 내서 저희가 그동안 준비한 내용들을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동아리에서는 우리들의 가시 고백 믿어주고 들어주고 받아주세요 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과 같은 가시가 몸에 박혀서 고생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한 번쯤은 이런 가시에 찔려 아파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그런 경험이 많고요. 가볍게 찔린 가시는 그렇다 쳐도 손발 깊숙이 박힌 가시는 상당히 고통스럽겠죠? 네, 오늘 저희가 하려는 이야기도 바로 이 날카로운 가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몸이 아니라 마음에 박힌 가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가시가 박혀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등장하는 소설이 한 편에 있는데요. 바로 작가 김별령님의 가시고백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 이 가시고백을 읽고 그동안 나눴던 이야기들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저기 책이 있네요. 그럼 우선 소설을 읽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저 가시고백의 줄거리를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등학교 2학년 같은 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헤이는 겉으로는 아주 밝고 차분한 아이입니다.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그런 아주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죠. 남의 물건이 탐이 나서가 아니라 물건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손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 나쁜 버릇을 고치고 싶어서 고민을 하지만 혼자 고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말을 해도 자신의 도둑으로 말하고 시선이 두려워서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헤이리와 같은 반 친구인 지란에게도 남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아버지와의 관계인데요. 지란에게는 남들과 다르게 두 아버지가 계십니다. 한 분은 어머니와 유명하신 친아버지,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어머니와 정연하신 새아버지입니다. 친아버지는 어머니와의 심한 다툼 끝에 헤어지신 거라 지란이도 친아버지에 대한 의미 아직은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아버지와의 관계가 편할 것도 아닙니다. 아직은 어머니와 재혼하신 새아버지가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는 한 분뿐인 아버지가 자신에게는 두 분씩이나, 그것도 불편한 관계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지란이들 가슴이 무겁습니다. 이렇듯 헤이리와 지란이의 공통점은 바로 마음에 박힌 가시로 힘들어하는 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헤이리가 같은 반 친구인 지란이의 전자수첩을 몰래 훔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교실 분위기가 뒤숭숭해지지만 헤이리는 여전히 그 사실을 털어놓지 못합니다. 한편 헤이리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알게 된 병아리 부화 실험을 직접 해보기로 하는데요. 유령라는 사고, 인공부화기를 준비하고 해서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귀여운 병아리 두 마리 아리와 쓰리가 태어나게 되었는데요. 이들은 헤일의 같은 반 친구인 지란이와 진호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헤일의 집에 직접 오가면서 병아리가 커가는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병아리가 성장할수록 이 세 친구들의 사이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헤일은 새로 사귄 친구들과 친해지고 가까워진다는 점이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찜찜한 마음도 커져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바로 지란이의 전자수첩을 훔친 범인이기 때문이죠. 한편 지란이는 헤이리와 진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미운 친아버지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가자는 그런 엉뚱한 계획인데요. 이들은 이 계획을 정말로 실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란이는 자신의 가시, 즉 부아버지를 둔 사연을 털어놓게 됩니다. 헤이리도 이렇듯 지란이의 고백에 힘을 입어서 자신의 가시, 즉 도벽을 고백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헤이리의 사연에 놀라면서도 질색과 외면이 아닌 따뜻한 마음으로 헤이리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지란이도 처음에는 친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했지만 친아버지는 그런 지란이를 감싸주시고 또 지난날의 잘못에 대해서 화해의 성기를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렇듯 헤이리와 지란이는 주변인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 서로의 가시를 고백하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의 제목이
가시 고백의 의미에 대해서 눈치채셨나요? 네. 발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에 등장하는 가시는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와 고민들입니다. 고민의 종류는 참 많고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와 같은 고민이 있기 마련인데요. 부끄러운 버릇, 불행한 가정환경, 폭력적인 아버지, 미운 어머니 등등 이런 가시들은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맙니다. 뽑지 못한 가시가 우리의 손가락을 굵게 만들듯이 마음속 깊이 박힌 가시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시에 의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선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바로 가시를 뽑아내는 것이죠. 가시가 박혔으니 말이죠. 그런데 마음에 박힌 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가시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가시를 뽑는 방법 중 한 가지는 바로 자신의 고민을 다른 이에게 털어놓는 것인데요. 혼자 고민하고 아파하지 말고 다른 이와 사이를 나누는 것부터가 상처의 치유는 시작될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의 부끄러운 내용들을 털어놓기, 즉 가시 고백을 하기란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말 그대로 남들에게 털어놓기 힘든 그런 부끄러운 내용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가시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고백의 용기가 두려움을 극복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가족, 친구, 선생님과 같은 나의 이웃들 말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믿어줄 때 나는 말 못할 나의 고민까지도 기꺼이 털어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니까요. 독백과 달리 고백은 들어주고 받아준 사람이 있어야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남의 고백에 기울여주는 분위기와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경쟁이라는 단어는 어느샌가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익숙한 말이 되었고, 이웃이란 존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내가 이겨내야 하는 존재,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밀려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의 비밀이 곧 나의 약점이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점점 고백의 용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난 내 마음을 넘볼세라 내 마음의 벽을 쌓아두고 말이죠. 소설 가시고백의 본문 중에서도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아이들이 이어폰으로 귀를 막은 채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슬프지만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이 작품에서는 헤이리와 지라니의 담임 선생님이 백설공주의 거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녀의 거울은 항상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으로 백설공주를 지목합니다. 하지만 거울은 다른 사람을 비추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비추는 도구이죠. 즉 마녀의 거울에 비친 것은 실은 진짜 백설공주가 아닙니다. 바로 백설공주를 시기하고 또 경쟁 상대로만 평가하려는 마녀 자기 자신의 마음이 드러난 셈이죠. 우리도 혹시 이처럼 마녀의 마음과 같이 옆에 친구들과 이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정화인데요. 정화란 우리를 병들게 하는 마음속 깊은 콤플렉스들을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가슴이 후련해진 상태를 정화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심리학에서는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공감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소설 가시고백에서 헤이리와 지라니가 서로의 가시를 고백하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저희도 동아리원들끼리 이런 마음을 훌훌 털어볼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우리의 가시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대신 무조건 상대방의 말에 100% 공감을 해주기로 하고 말이죠. 갑자기 가진 자리라 완전한 비밀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서로의 가시를 고백하면서 친구 사이도 고백해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위로를 해주면서 뿌듯했던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또한 소설 가시고백의 결말 부분에는 결국 가시를 고백한 후 그를 후련하며 눈물을 쏟은 헤일이 자칭 감정 전문가인 자신의 형 해철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데요. 형, 우리한테 이상한 약 먹인 건 아니지? 약을 먹이긴 해 먹여 사람이 사람을 죽여야지. 그게 진리다. 손과 발에 박힌 가시는 의학적인 힘으로도 충분히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속 가시는 사람의 마음으로만 뽑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가시를 뽑기 위해, 그리고 나와 가까운 이웃들의 가시를 뽑기 위해
우리 한번 주변을 둘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각박하고 치열한 세상일수록 혼자가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성장해가는 존재라는 것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 너의 마음, 이 모두 온전히 믿어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받아주면서 말이죠.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인문학 소설 가시고백의 독서 나눔이었습니다. 저희는 상해중학교 독서토론 동아리 강원도리 2014였고요. 발표자 송재영 순재영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